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몸 안에서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위험 구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 은밀한 부위에 숨어 있는 세균과 독소들은 당신의 몸을 매일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되찾고 젊은 시절처럼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진실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년 넘게 연구한 스티븐 교수에게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건강 회복과 노화 방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세 건강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제가 전하는 최신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내 고민과 관련 있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70대 초반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상담을 이어가며 저는 그분이 무심코 지나친 몸의 특정 부위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당신의 몸속에서 숨어 있는 5가지 치명적인 부위를 하나씩 밝혀내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전할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작은 신체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눈에 잘 띄지 않아 평생 관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작은 피부 구역에서 무려 수십 가지의 세균 군집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 역시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실제 현미경 분석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며 강력한 독소를 방출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실험 참가자 중 평소 피로감과 두통을 호소했던 사람들, 대다수에게서 해당 부위의 만성 세균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며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청결 습관만 바꿔도 참가자들의 피로지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집중력이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치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몸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부위는 바로 이 과학적 실험에서 입증된 위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당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 12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생활 습관과 건강 변화를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소 해당 부위를 꾸준히 관리한 그룹은 피로지수가 평균 43% 감소했고 혈액 내 염증 수치도 무려 38% 낮아졌습니다. 반면 청결을 소홀히 한 그룹은 세균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피부뿐 아니라 혈관 건강 지표까지 악화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실험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위험 부위 5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가장 빨리 번식하고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귀 뒤편 피부였습니다. 이 부위는 땀과 피지가 잘 고이지만 거울로 확인하기 어려워 청결 관리에서 자주 빠집니다. 두 번째는 손톱 밑이었습니다. 손을 자주 씻더라도 손톱이 밑 공간은 세균 번식의 최적 환경이 되어 실험 참가자의 72%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수년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잠시 후 나머지 3가지 부위와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혹시 지금 말씀드린 습관과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치를 꼭 남겨주세요. 세 번째 위험 부위는 배꼽 안쪽입니다. 배꼽은 작은 구멍 같지만 피부가 접히며 습기와 각질이 쌓이는 구조라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실험에서 실제로 배꼽 세균을 분석했더니 무려 140여 종의 다양한 세균 군집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위는 혀의 뒷부분입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꼼꼼히 해도 혀 뒤쪽 깊은 곳은 칫솔이 잘 닿지 않아 세균막이 두껍게 형성됩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혀 뒤쪽 세균 수치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만성 피로와 구취, 심지어 혈관염증 지표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위는 겨드랑이 피부입니다. 겨드랑이는 땀이 고이고 온도가 높아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실험 결과 겨드랑이를 자주 씻고 환기를 시킨 그룹은 염증 수치가 빠르게 안정되었지만 소홀히 한 그룹은 피부 트러블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다섯 부위가 결국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 부위들을 청결하게 지키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시고 혹시 평소 이 부위를 가볍게 넘기셨다면 지금 바로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위험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 뒤편 관리입니다. 귀 뒤편은 피지와 땀이 쉽게 고이는 곳이므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손끝으로 부드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 습관만으로도 피부 세균 밀도가 약 37%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손톱 및 관리입니다. 손톱을 길게 기르면 그늘진 틈새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손톱은 항상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외출 후에는 손톱솔을 사용해 손톱의 밑을 꼼꼼히 씻어내야 합니다. 실험 참가자 중 이 습관을 실천한 그룹은 병원성 세균 검출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배꼽 관리입니다. 배꼽은 피부 주름 속이라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배꼽 세균의 일부가 장내 세균과 유사한 독소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샤워 후 면봉에 소독용 알코올이나 살균 티슈를 묻혀 부드럽게 닦아주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혀 뒤쪽 관리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전문가들은 혀 클리너 사용을 권장합니다. 혀 클리너로 혀 뿌리 쪽을 가볍게 긁어내면 세균막 제거 효과가 평균 52% 증가했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한 그룹은 만성 피로 지수와 구취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다섯 번째, 겨드랑이 관리입니다. 겨드랑이는 통풍이 안 되고 습도가 높아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샤워 시 항균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로 씻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 소재 옷을 입으면 통풍이 원활해져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 습관을 실천한 참가자들의 면역 지표가 평균 21%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전신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위 하나가 당신의 생명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번의 작은 관리 습관으로 당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부위를 꾸준히 관리하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참가자 120명을 6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며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건강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관리 습관을 매일 실천한 그룹은 피로 지수가 평균 43% 감소했고 집중력 지표가 31%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혈액 내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25% 이상 낮아졌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면역력 개선 효과였습니다. 백혈구 활성도와 항체 반응 수치가 높아지면서 감기와 기관지염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깨끗이 씻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방어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노화 지연 효과였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60대 그룹에서
피부 탄력 지표가 평균 17% 향상되고 세포 노화 관련 지표인 텔로미어 길이가 소폭 회복되는 현상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젊음을 지켜주는 비싼 약이나 보조제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가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 이제 믿어지시나요? 이처럼 단순히 귀 뒤편을 닦고 손톱 밑을 청결히 하고 배꼽을 관리하며 혀 뒤쪽과 겨드랑이를 살피는 습관만으로도 피부 질환, 구취, 피로뿐 아니라 심장 질환과 면역력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에 따라 건강할 수도 병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험에서 검증된 하루 루틴 관리법을 시간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 세안 시 귀 뒤편을 꼼꼼히 씻고 배꼽을 면봉으로 가볍게 닦아내세요. 이 습관을 아침에 들이면 하루 종일 세균 번식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경우 이 습관을 지킨 그룹은 피부 자극 발생률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낮 시간 루틴은 손톱과 혀 관리입니다. 외출하거나 식사 전후에 손을 씻을 때 손톱술을 사용해 손톱 밑까지 청결히 하세요. 하버드 연구팀은 이 습관을 지킨 참가자들의 병원성 세균 수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점심 식사 후 양치질과 함께 혀 클리너로 혀 뒷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구취를 예방할 뿐 아니라 집중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샤워 시 겨드랑이를 항균 바디워시로 깨끗하게 씻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세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험에서 이 습관을 지킨 그룹은 면역력 지표가 평균 21%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침 낮 저녁에 작은 루틴만 지켜도 전신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 구취, 피로, 심지어 혈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가 건강을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관리 습관을 지키지 않은 그룹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세균 수치는 꾸준히 증가했고 혈액 내 염증 지표가 평균 42%나 상승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였습니다. 청결 관리에 소홀했던 그룹은 혈압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 탄성이 급격히 떨어지며 협심증,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부와 구강에도 즉각적인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귀 뒤편과 배꼽을 관리하지 않은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피부염과 가려움증에 시달렸고 혀를 닦지 않은 그룹은 지속적인 구취와 잦은 구내염을 경험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에 소홀한 그룹에서는 곰팡이성 피부 질환이 30%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씻지 않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몸속을 공격하는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실험으로 입증된 과학적 결과입니다. 만약 지금도 조금쯤 괜찮겠지라며 이 부위를 무심히 방치한다면 당신의 몸은 조용히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당장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습관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꾸준히 지킨 참가자들은 불과 몇 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체력 회복입니다. 귀 뒤편과 배꼽, 겨드랑이를 매일 관리한 그룹은 운동 능력 지표가 평균 29% 상승했고 걷기 속도와 지구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던 참가자들이 몇 달 만에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입니다. 혀 뒷부분을 청결히 한 그룹은 야간 구취와 이물감이 줄어들어
숙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실험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하루 45분 이상 증가했고 깊은 수면 비율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던 내가 이제는 머리만 대면 잔다라는 참가자의 고백은 이 습관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자신감 회복입니다. 손톱 및 청결을 지킨 그룹은 감염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줄며 외모와 위생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대인 관계에서 구취 때문에 대화가 힘들었다던 참가자들이 이제는 웃으며 사람을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를 종합해 참가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 37%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이 몸을 살리고 마음을 바꾸며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몇 달 후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알고만 있어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속해야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며칠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습관을 단순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천을 끝까지 이어가는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록하기입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매일 관리한 부위를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스마트폰 메모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실천율이 47% 증가했습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성취감이 꾸준함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습관 연결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이미 하고 있는 행동과 연결하면 유지하기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세안할 때 귀 뒤편과 배꼽을 같이 씻고 양치 후에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기존 루틴에 덧붙이면 잊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보상하기입니다. 하버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작은 보상을 주었을 때 지속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꾸준히 지켰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거나 가벼운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기쁨이 다음 습관을 이어가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습관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5분 투자로 당신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루틴으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사례는 쥐봇의 남성 참가자입니다. 그는 만성 피로와 잦은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의 권고에 따라 아침에는 귀 뒤편과 배꼽을 세심히 청결히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혀 클리너를 사용했고 저녁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를 말리는 습관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피부 발진이 사라졌고 집중력 검사 점수가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여성 참가자입니다. 그녀는 손톱 및 청결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손톱을 짧게 유지하고 손톱솔을 사용했을 뿐인데 3개월 후 병원 검진에서 손톱 주위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혈액 내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상처에도 자주 골맞는데 지금은 피부가 빨리 회복된다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2세 남성 참가자입니다. 그는 구취 때문에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양치 후 혀 뒤쪽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단 한 달 만에 구취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과학적 실험 속에서 입증된 결과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 단순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습관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도 오늘 당장 시작하면 이들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도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실천 과정에서 자주 저지른 실수를 분석해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과도한 세정입니다. 귀 뒤편이나 배꼽을 너무 강하게 문지르거나 알코올을 매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 23회 정도만 소독제를 사용하고 평소에는 미온수와 순환 세정제를 쓰라고 권장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손톱 관리의 소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톱만 짧게 깎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손톱솔을 쓰지 않으면 세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손톱을 지나치게 짧게 깎으면 손톱 주위 피부가 손상돼 염증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혀 클리너 사용법입니다. 혀를 너무 세게 긁으면 미뢰가 손상돼 미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번 가볍게만 닦아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겨드랑이 관리입니다. 강력한 항균제를 매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피부 균형을 무너뜨려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땀이 많은 날은 꼭 항균제를 쓰되 평소에는 순환세정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꾸준하지 못한 관리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생략,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습관을 미루면 세균은 다시 빠르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 단 하루만 관리를 빼먹어도 세균 수치는 즉시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습관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이어가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팁은 음악입니다. 아침 세안이나 샤워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즐거운 자극과 결합된 습관은 2배 이상 오래 지속됩니다. 두 번째 팁은 가족과 함께하기입니다. 혼자만의 습관은 지루하지만 배우자나 가족과 같이 하면 서로 격려하며 빠르게 생활화됩니다. 실험에서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실천율은 개인 참가자보다 무려 35% 높았습니다. 세 번째 팁은 도구 활용입니다. 손톱솔, 혀 클리너, 살균 티슈 같은 도구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보이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사용 빈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네 번째 팁은 시각화입니다. 습관 달성 현황을 벽에 붙여놓은 달력에 체크해 나가면 성취감이 쌓여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팁은 작은 보상입니다. 일주일간 지켰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고 한 달간 지켰다면 소소한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작은 기쁨이 쌓이면 습관은 인생의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습관은 고통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축복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선택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부위를 관리하는 습관이 당신의 건강과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봤습니다. 귀 뒤편, 손톱 밑, 배꼽, 혀 뒤쪽, 겨드랑이 이 5곳을 매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알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당신의 몸을 지켜주고 미래의 질병을 막아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더 강력한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 꼭 다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 금빛 신생이었습니다.